네, 지금부터 테라포밍 마스라는 보드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게임 이름은 말 그대로 테라포밍 마스이고, 게임의 테마는 그냥 그대로 테라포밍 마스,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게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성이 그려져 있죠. 이 게임의 배경은 2300년대에 이제 인간들이 지구를 너무 막 써가지고 자원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인구가 살 곳도 없고, 그래서 점점 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보루로 화성을 테라포밍해서 화성으로 이동해서 그곳을 테라포밍해서 그곳을 새로운 인류의 그 집으로 삼기로 하는 그런 게임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테라포밍이라는 작업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에서 테라포밍 커뮤니티, 테라포밍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적인 대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총 12가지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한테 지원비를 지불해주면서 이제 화성을 테라포밍 하도록 시키고, 그래서 더 많은 테라포밍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많은 지원금을 나누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테라포밍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 게임에 참여하는 1명에서 5명의 플레이어는 여기 있는 기업들 중에서 한 개의 기업이 CEO 역할을 맡게 돼서 이제 화성을 테라포밍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게임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게임은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마커가 있죠. 이 게임은 여기가 보시면 이제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치 다른 게임에서의 라운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제 화성을 테라포밍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라운드가 아니라 실제 시간인 제너레이션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1이면 화성에서의 1세대, 2는 화성에서의 2세대, 3은 화성에서의 3세대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제너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를 보시면 화성을 테라포밍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화성 대기에 있는 산소 농도가 14%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화성 적도의 평균 온도가 영상 8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이 바다 타일들은 이렇게 놓이게 될 건데, 이 바다 타일 하나는 화성 표면적이 1%를 의미해요. 총 9개가 있기 때문에 이 9개가 모두 놓여지면은 화성 표면적이 9%를 차지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그 물 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 돼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돼요. 그래서 3가지 조건, 산소 레벨이 끝까지 올라가고, 온도가 끝까지 올라가고, 바다 타일이 모두 놓이게 되면은 해당 제너레이션이 끝까지 진행을 하고 끝내게 돼요. 그럼 이 제너레이션은 하나의 제너레이션은 4개의 그 페이즈, 소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한 제너레이션은 첫 번째로 턴오더 페이즈, 첫 번째 선 마커를 시계 방향으로 한 칸 넘겨요. 그리고 이걸 한 칸 올려요. 그게 끝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서치 페이지가 있어요. 리서치 페이지에서는 여기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 카드들이 있어요. 이 카드들은 이제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실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구상해 놓은 건데, 이 프로젝트 카드를 이제 우리가 리서치 페이지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각자 모두가 4장씩 나눠 받게 될 거예요. 여러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만큼 각자에게 4장씩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원래 기본 룰은 이걸 바로 받고 시작하지만 드래프팅 룰을 추가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은 카드 운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플레이 타임이 약간 늘어나긴 하지만 이걸 하는 게 좋고요. 만일 드래프팅 룰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그 홀스 라운드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짝스 라운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내가 카드를 한 장 고르고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카드를 한 장 고르고 남은 3장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넘겨주고, 여기에서 옆 사람이 고르고 남은 2장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넘고, 옆 사람이 건네준 한 장을 받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모든 플레이어가 4장의 카드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 카드들은 물론 실제로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진 않지만 이 카드들은 프로젝트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카드는 돔드 크리에이터 안에 크리에이터 위에다가 돔을 씌우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이건 뭐 스폰서를 받는 프로젝트고, 이렇게 화성이 테라포밍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카드로 형상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카드를, 근데 이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혹은 다른 뭐 정치가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고 제의만 한 상태예요.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 거죠.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한 장당 3원을 내고 사야 해요. 이렇게 4장이 있는데 다 끝나고 나면 각자 4장을 받게 되겠죠. 그 중에서 자기가 한 장당 3원에 최대 4장까지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중에서 이거는 지금 좀 쓸모없는 것 같고, 이거는 내 테크에 안 맞는 것 같고,
이거 두 개는 내 테크에 잘 맞을 것 같으니까 이건 내가 사야겠다 하면은 이거 두 장을 6원을 주고 지불하시고 남은 카드는 벌어주면 돼요. 그렇게 모든 플레이어가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리서치 페이지는 끝나게 되고요. 리서치 페이지가 끝나게 되면 이제 액션 페이지가 돼요. 액션 페이지는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액션 페이지는 각자의 플레이어가 한 개 혹은 두 개의 액션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약 카드인데 여기 보시면 7가지 액션이 있는데 7가지 액션 중에서 한 개 혹은 두 개의 액션을 원하는 컨비네이션대로 조합해서 수행하시면 돼요. 제가 1액션하고 1액션, 2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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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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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가 모든 플레이 더 이상 할 게 없다면 패스를 하게 되고 모든 플레이어가 패스를 하게 되면 액션 페이지가 끝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액션 페이지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프로덕션 페이지를 하게 될 거예요. 프로덕션 페이지는 생산을 하는 단계인데 이 게임판을 하나씩 받고 시작하실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은 아래에 있는 갈색 박스 안에 0, 1, 2, 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위에다가 플레이어 마커를 올려놓음으로써 이 자원이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나타내는데 프로덕션 페이지에서는 가장 먼저 이거는 자원 토큰인데 요거는 1, 요거는 은색은 5, 그리고 금색은 10을 나타내요.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은 자원이 6가지 종류나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토큰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올리면 이건 돈 1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 올리면은 철 하나가 되는 거고 여기 올리면 티타늄 하나, 여기 올리면은 식물 하나, 여기 올리면 에너지 하나, 여기 올리면 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 올리면 뭐 에너지 5개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프로덕션 페이지가 시작하기 전에 남은 에너지는 저장이 안 돼요. 남은 에너지는 바로 열이 형태로 전환이 돼요. 이건 프로덕션 페이지 시작 때에 적용이 되고요. 그 후에 여기 아래에 있는 프로덕션 생산량만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철 하나, 티타늄 하나, 식물 하나, 에너지 하나, 그리고 열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되죠. 하지만 이거는 돈이에요. 메가 크레딧이라는 단위로 되어 있는 돈인데 이 돈은 여기 있는 프로덕션만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 문양이 있죠. 이 문양은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테라포밍 레이팅이에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해당 기업, 자기가 맡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테라포밍에 많은 기여를 했는지를 나타내고 자신이 테라포밍에 기여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산소 레벨을 올리거나 뭔가 타일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사용해서 유용한 일을 했다던가 하면은 이 테라포밍 레이팅이 전진하게 돼요. 그럼 이 테라포밍 레이팅이 높을수록 지구에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는 더 많은 지원금을 보내주겠죠. 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테라포밍 레이팅 23에다가 자기가 화정해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돈 1을 더해서 24원 이렇게 받아오시면 프로덕션 페이지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덕션 페이지까지 끝나면 제너레이션 하나가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시 턴오버 페이지를 하고 리서치 페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하고 그 후에 다시 프로덕션 페이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 하나, 둘,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글로벌 패러미터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변수들 이 글로벌 패러미터들이 모두 목표치에 다르는 제너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해당 제너레이션이 종료됨과 동시에 끝나게 됩니다. 즉 마지막 프로덕션 페이지까지 하고 끝난다는 거겠죠. 그러면 액션 페이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액션 페이지를 잘 보시면 7가지 선택 가능한 액션들이 있어요. 첫 번째 플레이어 카드, 두 번째 유저 스탠더드 프로젝트, 그리고 세 번째 유저 액션 카드, 네 번째 convert 8 plants into greenery tile and raise oxygen, 그리고 다섯 번째 convert 8 heats into a raise in temperature, 그리고 여섯 번째 claim a milestone, and 마지막으로 funds on award. 이렇게 마지막 총 7가지 선택 가능한 선택지들이 있어요. 이 7가지 선택지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개 혹은 두 개를 선택하시고 다른 왼쪽 플레이어한테 넘겨주시면 돼요. 그렇게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다가 더 이상 할 게 없다면 할 게 없거나 혹은 하고 싶어도 이제 전략적으로 안 할 수도 있겠죠. 패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번 액션 페이지에서는 다시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플레이어가 모두 패스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7가지 선택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플레이어 카드를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연구를 했으면 손에 카드가 쌓이죠. 아까 그 연구에서 한 장당 3원을 주고 사왔고 제일 처음 셋업 단계에서 10장씩을 받고 그 10장 중에서 원하는 거를 마찬가지로 한 장당 3원에 받게 될 건데 그렇게 받게 되면 이제 이 카드는 손에 들게 돼요. 하지만 손에 든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들고 있다는 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더 다른 걸 해야 되겠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봐야 할 게 여기 위에 있는 금액이에요. 여기 있는 거 아까 본 메가 크레딧과 똑같이 생겼죠.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6 메가 크레딧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카드를 내면서 6 메가 크레딧을 지불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고 사원 받아오면 되겠죠. 하지만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지불해야 하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옆에 보시면은 그 제한 조건들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맥시멈 마이너스 18도 이렇게 적혀 있죠. 얘는 그러니까 아키아 박테리아, 그러니까 차가운 곳에서만 살 수 있는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영하 18도 이상의 온도에선 얘가 증식을 못해서 이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마이너스 18도라고 되어 있으면 영하 18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이걸 넘게 되면 이 카드는 이제 플레이할 수 없는 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것만 있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여기는 마이너스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맥스가 없죠. 얘는 뭐냐면 녹티스 파밍이에요. 그 농사를 짓는 거죠. 농사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온도가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하 20도 이상의 온도에서 이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온도가 영하 22도라면 이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자, 지금까지 첫 번째로 돈을 내야 되고,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얘 그 제한 조건들을 맞춰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 얘는 돈을 내고 7%를 했어요. 7%를 맞췄어요. 그래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경우냐면 여기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이 파워, 에너지 표식이 있죠. 그럼 이 에너지를 하나 깎아야 되는데 자신이 더 이상 깎을 에너지가 없어요. 더 이상 깎을 에너지가 없다면 당연히 얘를 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 크레이터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돈을 받아오는 건데,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않고 돈만 받아올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플레이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 있는 돈을 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제한 조건을 맞춰야 되고, 세 번째로 여기에서 카드가 뭔가를 지불하라고 한다면 그걸 지불해야 해요. 그렇게 총 세 가지 조건을 맞춘다면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카드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카드가 이 게임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카드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일단 카드를 크게 구분하면 세 가지로 나뉘어요. 빨간 카드, 초록색 카드, 그리고 파란색 카드. 얘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빨간색 카드는 한 번 적용되고 바로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 적용된 후에는 더 이상 안 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능력을 딱 적용하고 바로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얘는 딱 4점을 주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냥 엎어져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녹색이랑 빨간색과 비슷하게 얘도 한 번 능력이 적용된 후에는 다른 능력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럼 빨간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여기 위에를 보시면 태그들이 있어요. 이런 태그들이 예를 들어 나중에 요구 조건 중에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카드를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5개의 과학 표식을 이미 자기가 앞에 가지고 있어야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표식들은 쓰이지 않아요. 한번 쓰인 후에 바로 덮어지면 자신은 이 표식이 없다고 취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는 지금 도시 표식 하나, 그리고 건물 표식 하나, 그리고 이 미생물 표식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되지만, 이 카드를 플레이한다고 해서 지구 표식과 우주 표식이 추가로 생기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한 번 능력을 적용하고 바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얘도 한 번 능력을 적용하고 바로 그냥 그 다음부터는 별 태그 빼고는 아래에 있는 능력이 발동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카드들은 그냥 이렇게 위에 있는 태그만 보이게 겹쳐두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파란색 카드는 무엇이냐? 파란색 카드는 액션 혹은 그 영구적 패시브 효과를 주는 애예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이렇게 있는데, 액션을 주는 카드는 여기 액션이라고 써있어요. 이거는 다음 액션인 유전 액션 카드를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액션이라고 쓰여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펙트라고 쓰여있어요. 이펙트라는 건 효과죠. 이 카드를 놓으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당신이 놓는 모든 카드는 이 지구에서 캐터폴트로 쏘아서 보내주기 때문에 2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카드가 되는 거고요. 얘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카드 액션을 설명할 때. 그럼 이제 카드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이 끝난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있는 지금은 온도로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바다 타일 몇 개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산소 농도 몇 %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당신이 최소한 하나의 철 생산량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카드를 보시면은 잘 보면은 이런 건 갈색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죠. 얘는 테두리가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갈색 테두리라는 건 여기 아래 갈색 테두리가 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생산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돈 생산량을 하나 올려라. 그 후에 식물 자원을 2개 받아라.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게임 초반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5 제너레이션 정도는 더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하나 올리면 5원이 가치가 있지만 돈을 1원 받아오면 그건 1원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좀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카드는 에너지 생산량을 2개 깎고 돈 생산량을 5개 올려라. 에너지 생산량을 하나 깎고 돈 생산량을 3 올려라. 식물 생산량을 하나 올려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테두리 채워진 게 있죠. 빨간색은 다른 플레이어예요. 다른 플레이어의 강철 생산량을 하나 깎고 내 걸 하나 올려라. 이런 거고요. 뭐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이걸 하나 받거나 요거 생산량을 2개 받아라.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대부분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가끔씩 이런 다른 액션 카드에 있어서는 그 약간 다른 이렇게 그 잘 아이콘화가 안 돼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영문을 읽어보거나 아이콘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고요. 카드에 대해서는 한번 그냥 꼼꼼히 읽어보면서 처음 보는 건 조금 시간을 들여서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액션 플레이어 카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스탠더드 프로젝트 이용하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스탠더드 프로젝트는 뭐냐? 스탠더드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제 아무런 기초 자원이 없어도,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어도 돈만 내므로써 실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에요. 여기에 적혀있죠. 스탠더드 프로젝트인데 여기 있는 건 그냥 돈만 내면은 이거 할 수 있게 해주고 돈만 내면 이거 할 수 있게 해줘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게임으로 치면은 뭐 현질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세어 페이턴트, 그 특허권을 판매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희 손에 있는 이 프로젝트 카드들을 그 팔 수가 있어요. 첫 X장을 버리고 4장을 버렸으면 4장을 그 4원을 받아오면 돼요. 5를 받아오고 1을 거슬러 오고 이렇게 X장을 한 번에 버리는 걸 1액션으로 취급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카드 한 장 살 때는 아까 얼마였죠? 3원이었죠. 근데 팔 때는 한 장당 1원인 셈이니까 최대한 이 액션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효율이 좋겠죠. 하지만 꼭 사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긴 하는데 뭐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산소 농도가 7%일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 이미 8이 넘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냥 1원으로라도 바꾸는 게 낫겠죠. 어차피 가지고 있어봐야 별 쓸모가 없으니까. 그리고 파워플랜트 11원을 지불하고 바로 자기의 에너지 생산량을 하나 높일 수 있어요. 발전소를 지어서. 그리고 14원을 지불하고 바로 에스트로이드 그 소행성을 떨어뜨려가지고 온도를 한 칸 높일 수 있고요. 에키퍼 그 대수층을 녹여가지고 여기에 지하수가 이렇게 새어 나오게 만들어서 바다 타일을 하나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23원을 내면은 녹지 타일을 하나 두면서 바로 산소를 하나 올릴 수 있고요. 녹지를 보시면은 항상 옆에 이렇게 산소 모양이 붙어 있어요. 당연히 녹지를 두면 얘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배출하니까 산소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산소 농도가 이미 끝까지 오른 게 아니라면 녹지 타일을 둘 때 항상 산소 레벨은 1%씩 같이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25원을 내고 도시 타일을 두면서 자기 돈 생산량을 하나 올리거나 이런 스탠다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게임은 굉장히 빡빡한 게임이에요. 아까도 보셨지만 한 제너레이션에서 받아올 수 있는 돈은 한 20몇 원 정도죠. 따로 돈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카드를 플레이할 돈도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카드들도 비싼 카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25원, 23원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무턱대고 사용해버리면은 굉장히 돈 효율이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들은 이런 효과들은 모두 카드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스탠다드 프로젝트는 이용하지 않는 게 효율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스탠다드 프로젝트를 이용해야 할 경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스탠다드 프로젝트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액션으로 취급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유전 액션 카드 사용하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액션 카드는 여기 보시면 파란 카드 중에서 아까 액션이라고 된 게 있었죠. 이 카드를 사용하는 건 그냥 이렇게 한 제너레이션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면서 딱 덮어놓고 여기는 능력을 적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카드의 능력은 X개의 에너지를 지불하고 X1이 돈을 받는다인데 제가 이번에 이걸 사용할게 라고 위에 큐브를 올려놓으면서 사용했다는 표시를 하면서 1 돈으로 바로 전환해 올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뭐 6이 있었으면 바로 6을 전환해 와도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큐브를 올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이 능력은 한 제너레이션에 딱 한 번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카드들을 이 능력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사기가 되는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한 제너레이션에서는 꼭 한 번만 사용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Convert a plant into greenery type 여기를 보시면 저희가 식물을 계속 만들 거잖아요.
식물을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8개가 쌓일 때가 오겠죠. 그럼 여기도 적혀 있듯이 8개의 그 식물을 낸 다음에 이 식물들을 잘 모아서 녹지 타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녹지 타일을 배치할 수가 있어요. 녹지 타일을 배치하면서 당연히 자신이 소유권을 표시하고 탄소 농도도 하나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그 녹지 타일을 배치하는 규칙 같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타일을 배치하는 규칙은 조금 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열이 8개가 모였어요. 여기가 열이었죠. 열이 8개가 모였다면 여기 있는 18개를 화성이 대기 중에 방출을 하면서 온도를 한 칸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안 드린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있는 그 온도, 산소 레벨, 그리고 태양, 그 바다, 해양, 얘들을 글로벌 패러미터라고 한다고 했죠. 글로벌 패러미터는 무조건 한 칸 올리면 자신이 테라포밍 레이팅도 한 칸 올라가게 돼요. 이걸 하나 올리면 무조건 1.5르고요. 얘를 2칸 올렸다면 테라포밍 레이팅도 2칸 전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산소 농도를 8% 올리는 순간, 그 순간 그 온실 효과가 발생해서 그 온도가 한 칸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올린 사람은 이렇게 열 생산량을 받고요. 여기로 올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0도 이상으로 올렸어요. 딱 0도로 올리는 순간 이제 여기 있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즉시 올린 사람은 이걸 하나 둘 수 있는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산소 레벨을 하나 올렸어요. 올림과 동시에 얘가 올라가겠죠. 올라간과 동시에 해양 타일을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요걸 하나 올렸지만 1, 2, 3 3개의 글로벌 패러미터를 올렸기 때문에 1, 2, 3점이 테라포밍 레이팅이 즉시 전진하게 됩니다. 이 글로벌 패러미터를 올릴 때 테라포밍 레이팅이 전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방금 설명드린 건 8개의 열을 사용해서 온도를 한 칸 올리는 액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클레이머 마일스톤과 펀전 어워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들은 그 게임 종료 시에 승점을 얻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마일스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마일스톤과 어워드는 비슷하게 게임 종료 시에 승점을 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마일스톤은 어떤 거냐면 자신이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즉시 주장을 하고, 자신이 주장을 했다면 무조건 게임 종료 시에 5점을 받아요. 여기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테라포머, 자신이 테라포밍 레이팅이 35점을 넘었다. 그러면 즉시 여기 보시면 숫자가 써있죠. 8원을 지불하고 이렇게 올려놓음으로써 내가 테라포머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게임 종료 시에 안정적으로 무조건 5점을 얻게 되는 거고요. 자신 소유의 도시가 화성에 3개 이상 놓여있어요. 이렇게 3개 이상 놓여있다면 놓여있는 순간부터 내가 이제 메이어다 하고 8원을 내고 지불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앞면이랑 뒷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뒷면은 모두 녹지 타일이고 앞면은 도시 타일이고, 자기 소유의 그 녹지가 3개 이상이다. 그럼 내가 가드너다 라고 주장하시면서 5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드 위엔 태그라는 게 있었죠. 이 태그라는 게 이럴 때도 쓰여요. 자기 앞에 총 놓여있는 건축 태그의 수가 8개 이상이다. 그러면 그 순간 내가 빌더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5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카드를 계속 모아서 내가 16장 이상을 모았어요. 그러면 내가 플래너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5점을 얻을 수 있고요. 같은 사람이 중복해서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5개 중에서 3개까지만 클레임 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태그를 산출할 때에는 항상 여기 기업에도 태그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축 태그가 이미 2개씩 붙어 있는 기업이 있어요. 건축 기업이죠. 마이닝 길드. 딱 봐도 건축하게 생긴 기업인데, 이런 것도 여기 있는 태그에 취급하기 때문에 얘는 이런 빌더 마일스톤을 처음부터 노리고 가는 게 유리하겠죠. 네, 여기까지 마일스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어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워드랑 마일스톤은 그 비슷한 점이 있어요. 마일스톤도 게임 종료 시 5점을 주고, 어워드는 1등한테 5점, 2등한테 2점을 줘요. 대신에 다른 게 뭐냐면, 어워드는 내가 넣었다고 해서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랜드로드는 가장 자기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내가 땅을 가장 많이 먹을 것 같아서 랜드로드에다가 넣어뒀어요. 그런데 게임 종료 시에 딱 보니까 내가 가장 많지 않고 다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1등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5점을 줘야 돼요. 즉 자기가 이길 것 같은 거에만 투자하는 게 좋겠죠. 자기가 이렇게 누군가가 투자하지 않은 것들은 게임 종료 시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유리하고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에만 어워드를 투자를 하겠죠. 이 어워드는
처음에 주장하는 사람은 8원이지만 그 다음에 14원, 20원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먼저 주장하는 것이 유리해요. 여기 이 어워드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랜드로드는 자기 소유, 즉 자기 큐브가 올라간 타일, 참고로 바다 타일에는 큐브가 없어요. 여기 이 대부분은 큐브를 놓는 칸이 있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하지만 바다 타일은 없기 때문에 바다 타일을 놓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타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랜드로드는 여기 위에 있는 자기 큐브가 가장 많으면 그 사람이 5점을 먹고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2점을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뱅커는 자기 돈 생산량, 갈색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죠. 중요하다고 아까도 강조드렸죠. 돈 생산량이 가장 높은 사람이 5점, 그 다음 사람이 2점. 사이언티스트는 자기 앞에 있는, 아까도 태그가 중요하죠. 과학 표식이 가장 많은 사람이 5점, 그 다음 사람이 2점. 서머리스트는 열, 얘는 생산량이 아니죠. 자원이죠. 테두리가 없죠. 열, 자원이 가장 많은 사람이 5점, 그 다음 많은 사람이 2점. 마이너는 이 티타늄과 철이 합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5점, 그 다음 사람이 2점.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 어워드랑 마일스톤에서 주는 5점은 게임에서 굉장히 큰 점수예요. 게임이 언제 끝나는지에 따라서 이 게임이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나는지 항상 달라요. 그리고 어떤 어떤 그 글로벌 패러미터가 먼저 올라가는지에 따라서도 게임이 양상이 굉장히 크게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달라져서 승점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일찍 끝나면 50점에서 60점대에서 끝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일스톤과 어워드에서 10점을 받았어요. 그럼 자기 전체 점수의 5분의 1이죠. 20%니까 전혀 작은 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일스톤과 어워드는 어느 정도 게임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하는 거에 속하고요. 물론 이거에 전혀 투자하지 않고도 1등을 할 수도 충분히 있지만 전반적인 그런 전략을 알려드리자면 그렇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대충 설명은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제너레이션이 흐름을 설명했어요. 그럼 이제 좀 더 세부 규칙들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그 전에 정리를 할게요. 한 제너레이션은 4개의 소단계가 있다. 턴오더 페이즈, 선플레이어 마컬, 시계 방향으로 넘긴다. 리서치 페이즈, 4장을 뽑아서 드래프팅을 한다. 그리고 한 장당 3원에 산다. 그리고 액션 페이즈, 한 개옥은 2개의 액션을 선택하고 다음 사람한테 넘긴다. 모든 사람이 패스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할 수 있는 액션은 방금 설명드린 7개 중에서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컨비네이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덕션 페이즈, 에너지를 밀고 여기 있는 생산량만큼 넣고 돈은 테라포밍 레이팅과 여기 있는 돈 생산량을 더해서 올려놓는다. 거기까지 하면 하나의 제너레이션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얘는 돈이죠. 돈은 카드 살 때 쓰고 혹은 다른 액션 같은 거 할 때 써요. 얘는 8개 모아서 녹지 타일 놓을 때 쓰이죠. 얘는 그 카드 같은 걸 플레이할 때 쓰여요. 이런 거 있었죠. 에너지 네모로서 뭐 하는 애들, 공장 돌리거나 뭐 물을 전기분해해서 산소를 생산하거나. 얘는 열이죠. 8개 방출해서 온도를 높일 때 쓰죠. 그럼 얘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얘는 강철이에요. 강철은 건축할 때 쓰이겠죠. 여기 위에 보시면 아까 건축 태그, 건물 태그가 붙은 애들이 있었죠. 요런 애들을 요런 애들을 지을 때 금속 하나는 2원이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4원짜리를 짓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는 돈을 4원을 지불할 수도 있지만 돈을 아껴서 다른 곳에 사용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금속 하나에 2원이기 때문에 금속 2개를 지불하고 돈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이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티타늄은 마찬가지인데 티타늄은 우주산업에 사용되는 금속이에요. 얘는 23원이지만 티타늄 하나는 3이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티타늄 7개를 지불하고 그럼 21원을 지불한 셈이죠. 거기에 2원만 더 지불함으로써 23원짜리 프로젝트 카드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주 태그가 붙은 카드들은 굉장히 비용이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티타늄으로 그걸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철과 티타늄은 그런 데서 쓰인다는 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후에 타일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타일을 여러 가지 배치하게 되는데 크게 배치하는 것들은 대부분 도시, 그리고 녹지, 그리고 바다, 이 3가지를 주로 배치하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특수 타일들도 배치하게 될 거지만 이 타일들이 배치 규칙은 카드에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산업지역은 도시 옆에다가 붙여라. 그리고 뭐 이런 열수공 타일들은 실제로 열수공이 있는 이런 곳들에다가 둬라. 이렇게 타일 배치 규칙들이 카드에 써 있기 때문에 따로 자세하게 언급드리지 않고
제일 일반적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녹지. 녹지는 자기 소유의 타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아무 데서나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자기 소유의 타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거기서부터 가능하다면 붙여서 이어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도시. 도시는 녹지와 같이 자기 타일 옆에 둬야 한다는 규칙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도시가 있다면 다른 어떤 도시든 간에 도시 바로 옆에 인접해서 붙일 수는 없어요. 카드에서 적혀있는 뭐 예외 조항이 아니라면 이렇게 두는 건 불가능하고 이렇게 두는 건 가능하고 여기 두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 두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파란색으로 색칠된 헥스들이 있죠. 얘들은 뭐냐? 얘들은 실제 화성이 계곡들이에요. 협곡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녹아내리게 되면 협곡부터 차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도시나 이런 걸 둘 수 없는 공간이에요. 물이 놓이기 위해 예정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 타일만 놓일 수 있고 다른 타일들은 별도의 카드 얘기가 없다면 여기에는 두시면 안 돼요. 이렇게 두시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바다 타일은 무조건 여기 있는 오션 리저브드 공간에다가 둬야 해요. 그리고 물은 보너스를 줘요. 자신이 어떤 타일을 뒀는데 그 옆에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다면 무조건 이원을 받아요. 물 타일이 옆에 2개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두면 인접한 물이 2개죠. 놓는 순간 4원을 받아와요. 여기다 뒀는데 나중에 둔다고 2원을 받진 않지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녹티스 시티라는 곳도 있죠. 여기도 그 예정된 공간이에요. 리저브드 공간이에요. 여기랑 마찬가지로 다른 타일들을 두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도시 미리 올려버리시면 안 되고요. 얘는 녹티스 시티라는 도시를 놓는 카드가 있어요. 걔로만 놓을 수 있고요. 네, 지금까지 타일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타일 배치를 할 때 여기를 보시면 요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배치 보너스예요. 얘들을 어떤 걸로든 어쨌든 타일을 이 헥스를 뭔가로 덮은 사람은 즉시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들을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덮었어요. 덮는 순간 즉시 카드 한 장을 덱에서 드로우 해오시면 되고요. 사는 거 아니에요? 3원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드로우해서 손에 추가하는 거예요. 얘는 덮는 순간 강철 2개를 받으면 되고요. 덮는 순간 티타늄 2개를 받으시면 되고요. 덮는 순간 카드 2장 뽑으시면 되고요. 덮는 순간 식물 2개 받으시면 되고요. 덮는 순간 티타늄 하나와 식물 하나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배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배치 보너스도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타일들을 배치해 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그 게임 진행 설명 모두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게임이 언제 종료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게임이 종료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산소 레벨, 온도, 그리고 해양 레벨 이 세 가지가 모두 그 충족되게 된 그 제너레이션에 끝나게 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강조를 계속 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딱 끝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그 제너레이션 끝까지 즉 프로덕션까지 하고 나서 남아있는 식물들을 원하는 만큼 녹지로 변환해서 심을 수가 있어요. 뭐 16개가 있다면 녹지 2개를 원하는 데다가 심을 수 있고요. 돌아가면서. 왜냐면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생산량을 높여놨어도 나중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까지 한 후에 이제 게임은 끝나게 되고 이제 스코어링을 하게 돼요. 점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테라포밍 레이팅은 모두 자기 점수가 돼요. 지금까지 열심히 올렸던 건 모두 자기 점수가 되고 테라포밍 레이팅을 올리면 기본 수입이 늘어나니까 얘를 올려서 나쁠 건 없겠죠. 그 후에 첫 번째로 테라포밍 레이팅은 모두 승점이 돼요. 그 후에 어워드랑 마일스톤은 점수가 주게 되는데 자기가 성공적으로 주장한 모든 마일스톤에 대해서 5점씩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이 1등을 한 어워드는 5점, 2등을 한 어워드에 있어서는 2점을 받게 돼요. 그렇게 모든 어워드와 마일스톤까지 받은 후에 이제 맵에서 점수를 받게 돼요. 맵에서는 어떻게 점수를 받냐? 자기 소유의 녹지는 무조건 1점이에요. 이렇게 있다면 저는 즉시 2점을 받게 되겠죠. 녹지가 2개 있으니까. 그 후에 자기 소유의 도시는 주변에 있는 녹지 개수가 점수예요. 꼭 자기 거가 아니어도 되고 주변에 누구 것이 있든 녹지 개수가 이 도시 점수예요. 이 도시 점수는 이렇게 있었다면 1점이죠. 이 도시 점수는 1.2점이죠. 이 도시 점수는 2점이죠. 총 4점을 가주시면 돼요. 이 도시 점수도 도시 태클을 타게 된다면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태클을 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드를 더하게 돼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간색 카드는 쓰고 덮어놓는다고 했었죠. 하지만 덮어놓은 모든 이벤트 카드들도 게임 종료 시에는 펼쳐서 여기 있는 승점들을 다 더하게 돼요. 게임에서 이 화성 안에 그려져 있는 숫자는 모두 승점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카드들이 있어요. 자기 앞에 카드들이 나중에 쭉 쌓이게 될 건데, 거기 있는 카드들을 모두 보고 여기 있는 승점들을 모두 더해서 그만큼 전진해 주시면 돼요. 일부 카드들 중에선 액션을 할 때마다 위에다 토큰을 올려놓고 토큰 하나당 1점이 된다,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뭐 토큰 6개 있으면 6점 가면 되겠죠. 그리고 네, 그렇게 카드에서 주는 점수까지 더하게 되면은 모든 점수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승점 계산을 끝까지 한 후에 가장 높은 승점을 가진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이기게 돼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테라포밍 마스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정도만 들어도 게임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그 댓글 같은 걸로 남겨주시거나 혹은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룰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